자, 한번 보죠. 이제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먼저 어플리케이션 단, 즉 엔드 유저 단에서 작업을 생성을 해서 작업 큐에다가 작업을 넣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야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가 최대 스레드 개수만큼 하나하나씩 0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생길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작업 생성은 하나의 작업을 러너블 또는 콜러블 객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러너블은 많이 봤는데 콜러블은 처음 본다. 그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지칭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단, 엔드 유저 단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차이점을 보면 딴 거 없어요. 러너블 안에는 뭐가 있어요? 러너블 인터페이스 안에는 주상 메서드가 뭐가 있어요? 런이 있죠. 걔는 매개 리턴 타입이 있나요? 없죠. 리턴 타입이 없단 말이야. 근데 콜러블은요 제네릭 타입인데 얘는 안에 콜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네릭 타입으로 T 그리고 리턴 타입도 T.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는 뭔가요? 리턴 타입이 있나 없나 그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 처리를 넣을 때 여러분들이 뭐죠? 이거 내가 굳이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리턴 값이 없는 이 러너블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작업을 해서 내가 리턴 값을 받아야 돼. 그러면 콜러블 객체를 이용을 하면 될 겁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보죠. 스레드 풀에서 이러한 객체, 즉 구형 객체, 작업 객체들이 들어오면 작업 큐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들어오면 러너블 또는 콜러블 객체를 가져와서 스레드 풀에서 이제 런하고 콜 메서드를 실행토록 하는 게 바로 스레드 풀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리턴 값의 유무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작업 처리 요청, 즉 이게 바로 작업 처리 요청이 바로 서밋을 할 거냐 execute를 할 거냐 이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엔드 유저 단에서 무슨 작업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게임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버튼이 하나 있다고 쳐. 그래서 여기서 내 랭킹을 한번 보고 싶어. 클릭을 했어.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떠한 작업 객체가 정의가 되어 있겠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스코어 점수 다 끌고 와서 그거 정렬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몇 등에 있는지 그거를 치는 쿼리문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걸로 값받아 와가지고 여기 화면에다가 딱 뿌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거는 누가 하는 건데 작업 처리 요청은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해야죠. 맞나요? 예.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작업 처리 요청이라는 것은 executor 서비스 스레드 풀에 작업 큐에 러너블이나 콜러블 객체를 제공을 하는 것, 넣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작업 처리 요청을 위해서 executor 서비스는 아래 두 가지의 메서드를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는데 execute 메서드가 있고요. submit이 이렇게 각각 오버로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void는 알아요. 그죠? 리턴 타입이. 근데 리턴 타입이 퓨처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submit은 퓨처가 들어와 있다. 그죠? 네. 이 퓨처는 제네릭 타입인데 얘는 자 따라합니다. 지연 완료 객체. 지연 완료 객체. pending completion object라고 하는데요. 얘는요. 블로킹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데요. 자, 퓨처 객체는 퓨처의 뜻이 뭡니까? 미래죠. 그죠? 미래의 값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제네릭 타입이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배운 거 있네. 물음표. 이게 뭐죠? 와일드 카드다. 그죠? 그럼 어떠한 놈이든 다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맞나요? 예.
어떠한 작업 객체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VV는 딱 우리가 정해준 것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얘가 서밋이 보면 러너블 객체를 와일드카드로 받는 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객체를 넣어도 상관없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V 타입으로, 리절트 타입으로 결과값을 꼭 받겠노라 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오버로딩 된 얘를 쓰면 되고요. 이거는 결과값을 받는 게 아니네요. 요걸로 받긴 받는데 얘는 러너블이기 때문에 메서드 자체에서 보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 값을 받아가지고 결과된 받은 값을 여기에 공유 객체로 담아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네요. 그리고 이 submit은 당연히 리턴 타입이 있는 콜러블의 제네릭 타입으로 돼서 리턴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있냐 하는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예, 요렇게 submit이 있고 execute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리턴 타입이었기 때문에 뭡니까? 작업 처리 결과를 받지를 못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퓨처 객체 같은 경우는 작업 객체에 리턴 타입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떠한 클래스를 받아도 어떠한 러너블 객체를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대문자로 된 void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래퍼 클래스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void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클래스예요. 앞으로 한 번씩 나올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execute와 submit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execute보다는 당연히 제가 submit을 썼기 때문에 submit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죠? 예. execute는요, 스레드가 종료되고 해당 스레드는 날아가요. 제거를 시켜버려요. 캐시드 스레드 풀하고 개념과 유사하죠. 그죠? 예. 그래서 따라서 스레드 풀은 다른 작업 처리를 위해서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안 좋다는 거고요. submit은 스레드가 종료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해 재사용을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execute보다는 submit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다시 스레드를 생성하고 또 날리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죠? 맞나요? 예.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방금 앞에서 봤던 pending completion objec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블로킹 방식이 제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블로킹 방식이 일어나느냐? 자, 블로킹이 먼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블로킹이 뭐죠? 막다라는 뜻이잖아. 네. 배구에서 나오잖아. 그죠? 네. 예. 막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블로킹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대기 탄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submit 메서드에는 세 가지가 이렇게 오버로딩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퓨처는 작업 결과가 아닙니다. 작업 결과가 아니고 얘는 지연 완료 객체라고 있어요. 왜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러너블이 되든 콜러블이 되든 이거는 작업을 만들어서 정의를 해서 우리가 submit이나 execute를 통해서 작업 큐에 작업을 넣죠. 맞나요? 아닙니까? 맞죠? 그래 넣었는데 그 작업을 우리가 결과를 통보를 받기 위해서 이 러너블 객체가 되든 뭡니까? 뭐고 콜러블 객체가 되든 간에 작업을 쭉 정의를 해놨으면 이거를 스레드 풀이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네. 걸리기 때문에 이 우리가 퓨처를 통해 가지고 얘를 받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퓨처에서 우리가 이제 아래 퓨처에 있는 get 이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퓨처에서 get에서 블로킹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 지연 완료 객체이다. submit을 호출하면 그 즉시 퓨처 객체는 바로 리턴이 됩니다. 작업 처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근데 분명히 작업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퓨처 객체가 리턴이 되는데 얘가 지연을 시킵니다. 기다립니다. 왜? 얘가 완료돼 가지고 리턴 값을 통보를 해줘야 그 값을 갖고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객체가 리턴 되는데 아직 러너블이나 콜러블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결과값이 얻어진다는 것은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 서밋을 하게 되면 얘는 바로 퓨처 객체는 바로 얻어져요. 근데 얘는 아직 러너블이고 나발이고 실행도 안 했는데, 그죠? 네. 근데 리턴 타입이 넘어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 네. 앞뒤가 전후가 바뀌었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받아. 퓨처 객체가 리턴이 돼. 무조건. 리턴이 됐다가 이때는 리턴이 될 때는 블로킹이 안 일어나요. 대기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퓨처 객체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블로킹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 퓨처의 get 메서드를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get을 통해서 그 결과값을 얻어내잖아요. 맞나요? 근데 그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몰라. 맞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결과값을 언제 줄지 모르니까 이 퓨처에서 get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여기서 블로킹이 걸리는 거예요. accept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ccept도 계속 대기 타면서 누군가가 접속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게 블로킹이 일어나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러너블이나 콜러블이 실행돼서 리턴 값이 넘어올 때까지 대기를 타는 거죠. 그 러너블이라는 작업 객체들이 다 수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결과값을 얻어서 이제 비로소 그 값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죠. 어렵나요? 어렵죠. 예. 반복해야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서의 블로킹은요, 스레드의 작업 완료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 퓨처 객체에 대해서만 보도록 합니다. 작업 결과가 아니라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작업 결과 자체가 아니죠? 얘는 지연 완료될 때까지 지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ending completion object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 ge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get이라는 메서드에서 우리는 블로킹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예. 그래서 get에도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타임 셧다운하고 똑같은데요. 보시면 get을 하게 되면 얘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조건. 이 get 메서드는. 근데 얘는 일정량의 시간을 줍니다. 시간을 주고 그 시간 동안 리턴을 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타임아웃 익셉션을 발생을 시킵니다. 예외를 터져버립니다. 알겠죠? 맞나요? 예. 근데 현업에 가시면 요것도 쓰는 경우도 많지만 요것도 간혹 가다가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지연을 시간도 없는데 지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안 그렇습니까? 기다릴 수 없잖아. 좀 기다리다가 안 되면 여러분들 짱나가 끊어부잖아. 맞죠? 네.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썸밋의 예를 한번 보죠. 예를 보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자, 러너블 타스크 이렇게 러너블 객체를 넣었다. 그래서 근데 얘는 리턴 타입이 없다. 그죠? 그래서 얘는 get을 하게 되면 null 값을 리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외부 객체에 담아서 리턴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nt 값으로 얘는 언박싱에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콜러블의 제네릭 타입이 뭡니까? 스트링이니까 리턴 타입도 스트링인 거죠. 객체면 객체로 바뀌었죠. 그죠? 아닌가요? 만약에 작업 처리 도중에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끊어버리면 예외가 터지겠죠. 맞나요? 그러면 그 로그를 남기기 위해서 get 메서드에서 예외를 터줍니다. 됐나요? 네. 무슨 소린지 모르겠나요? 괜찮습니다. 쳐보면 아니까요.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잘 안 쓰니까. 자, 여튼 요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예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